저도 어떤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박정희 죽고 나서 전두환이 이제 그걸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언제 밝혀진 얘기냐면, 나중에 또 김영삼 정권 때 전두환이 수사를 받을 때, 예, 그때 이제 비로소 확인이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전두환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그 제일 수석 검사가 최동욱 검사, 예, 그 다음에 막내 검사가 임수빈 검사, 그 비리 수첩 사건으로 못하겠다고 관두고 나온, 그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수사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두환 씨 밑에서 그 각종 잔심부름을 하는 그 버틀러, 집사 역할을 하던 군인 준위가 한 명 이제 와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뻣뻣하고 건방진 자세로 조사를 받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애초에 전두환 장군이, 그 사람 표현으로 전두환 장군이 12.12 거사를 성공시키고 나서 뭐를 제일 불안해했는 줄 아느냐? 어? 당신들은 그때 다 끝내가지고 전두환이 딱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이제 쫙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전두환이 그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불안했을까? DJYS가 불안했을까? 뭘 불안했을까 했더니 전두환이 검사를 제일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민간인으로 돼야 되잖아요. 군복을 벗고. 그러면 이제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검사들이 만약에 그 타고난 어떤 자존심이나 옛날 같으면 뭐 선비의 기계를 앞세워가지고 너네들 쿠데타 불법이다. 그다음에 그 하수인부터 우리가 유법사지 찾아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권력을 잡게 되면 해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리 같은 것들. 그것들을 수사하겠다고 치고 나오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책이 없다. 검사가 법으로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전두환이. 근데 그 대목에서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좀 무식한 거였죠. 그 사람만 하더라도 청와대 경호실 근무를 하면서, 예, 내가 박정희 대통령 뭔가 밑에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우리는 군대에서 명령복종에 길들여진 사람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만, 검사들은 박 대통령이, 박정희가 워낙 강력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숙이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박정희보다 약한 내가 잡으면 머리를 쳐들고 덤비기 시작하면 내가 힘들 거다. 이 걱정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심하게 된 계기를 이 준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더래요. 그게 뭔지 아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준위가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검사장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야. 검사장이 검사장이 준위를 찾아왔는데 그냥 안 찾아오고 돈다발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준위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거의 무릎 꿇는 자세로 갖다 바치면서 어르신한테 내 얘기를 좀 잘해달라. 내가 아무개인데 그 어르신은 전두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갖다 바치고, 근데 이 사람이 준위가 볼 때 기가 막히더래. 그 명색이. 야, 그때만 해도 정말 그 과거급제 했다고 얼마나 진짜 검사를 막 이렇게 할 때입니까? 그 중에서도 검사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정도로 하는구나. 야, 권력이 좋긴 좋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 한구석으로는, 야, 검사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검사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했겠네. 그 이 사람이 이제 그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 검사장이 이제 방을 이렇게 나가는데,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또 그 부장검사 한 놈이 부탁으로 또 온 거야. 그 둘이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진짜 민망한 상황인데. 그 군인 앞에서. 근데 거기서 둘이 서로 고개를 탁 돌리면서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군인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별단 사람이 한 뭐 소령이나 중령쯤을 만난 건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군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헛 위세라도 잡는다는 거야. 야, 너 웬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나갈 텐데, 이렇게 탁 하고 하는 걸 보고, 아, 저것들은 군인만큼의 자존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진짜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져온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두환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검사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만큼을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이가 그때 딱 얼굴이 환해지더니 딱 무릎을 치면서, 야, 끝났다, 이제 걱정할 내가 잡았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근데 얘기 이렇게 오픈해도 되나? 근데 아, 서글프네요. 당시에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검사들이 정말 창피했다. 내가 이런 조직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름 그때는
이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그 쿠데타를 일종의 이제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50청산. 이거를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열심히 했대요. 지나가서 보니까 또 도로 망가지더라, 조직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그 과도한 대우를 받으면서 출소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박정희 같은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으면 최소한 50세 가까이 돼야지 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대 초반에 그런 비슷한 위치에 가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검찰총장 같은 걸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장관급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출세도 빠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시작도 빠르고 출세도 빠르고 그다음에 40대 중반 정도에 나와가지고 할 게 또 많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하고 어디 가서 공기업 사장하고 대사도 나가고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춘이고. 그러니까 40대부터 지금 70대 후반이 되도록 별거 계속 먹은 거지.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나름 공부를 하고 그런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머리를 쳐들고 뻣뻣하게 나오면은 내가 걱정인데 요렇게 당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보니 다루기 쉬운 거지. 더 쉽게 다룰 수 있구나. 더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걸 체감을 한 거지.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소위 말해서 자리 가지고 그냥 컨트롤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 실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 어디로 갔나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 민정비서관을 했던 권정훈 검사가 검사장 승진 코스라고 하는 영순위 인권국장. 네,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를 했고요. 뭐 대표적인 것만 뽑으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민정수석실에 행정관 했던 검사도 좋은 보직으로 갔더라고요. 대검 범죄 정보 담당관. 그러니까 모든 그 범죄 첩보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갔고요. 또 하나만 더 뽑아보면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반장을 했던 이창수 검사는 또 법무부의 검찰과 그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검찰과 검사로 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갔기만 하면 그 다음 보직은 그 뒤로는 막 그냥 꽃길로 가는 거죠. 그 전에는 더 노골적이었던 게 저 검사들이 파견을 갔다가 돌아오면 조금 있다가 승진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명박 때는 지금 이번에 옷 벗은 김진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말기에 민정비서관을 했는데 그때 터진 사건이 이제 민간인 사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디가우징 해가지고 기록을 다 없애고 한 거를 지시한 게 사실상 김진모 민정비서관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민정비서관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검사장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검사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나갈 때는 그 청와대 파견 나갈 때는 그때도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갔으니까. 근데 검사도 아닌 사람을 검사로 재임용하는 거잖아요. 네. 재임용을 하면서 바로 검사장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저거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연수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이제 네네. 그 다음번이 이제 검사가 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출세를 하고 좋은 자리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되기를 원하진 않았을까요? 예, 그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물론 이제 그때는 고시 공부하는 거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였으니까 80년대. 근데 나중에라도 너는 검사를 할래, 판사를 할래, 뭐 변호사를 할래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판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성적이나 학벌에 집착하는 부류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판사가 조금 더 성적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죠. 외국에 연수를 가더라도 가능하면 하버드를 가고 싶어 하듯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때는 이제 군부 독재를 저희는 겪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문에 늘 나오는 사람들이 공안검사들이었어요. 지금은 공안검사가 누군지 사람들이 사실은 평검사들은 잘 모르는데 그때 공안검사들은 뭐 김원치, 황교안, 고영주, 그 최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신문에 나오니까.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 맨날 신문에 나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학창 생활을 하고 어쨌거나 그 길로 갈 수 있는 걸 택하니까 가능하면 검사로 가는 거는 권력에 부역하는 길이다 생각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한편은 그다음에 또 한편은 우리 우병우 선생처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내가 출세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에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더 빠른 통로라고 생각을 해서 판사를 지원해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검찰을 가서 있으면 꼭 어디 가가지고 나는 메뚜기로 졸업했다. 법원도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성적이 얘기를 더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검사가
직접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은 판사보다 훨씬 크죠. 전에 왜 제가 재벌들이 사위를 얻을 때 판사보다 검사를 선호한 이유가 판사는 누가 상을 차려놔야지만 자기 일이 생기는 건데 검사는 지가 직접 상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고 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사가 훨씬 유용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먼저 영악해가지고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검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대목에서 조금 또 가슴 아프고 놀라운 일은 그때 당시에 운동권들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극렬 운동권들이 있었잖아요. 그 운동권들이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내지는 뭐 수배 생활도 좀 하고 뭐 노동운동 현장에도 들어갔다 오고 이러다가 87년 이제 6.29 선언 이후에 사회가 외양으로 이제 민주화가 진전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생활을 이제 하는 걸 중단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옛날 운동권 출신으로 고시 합격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누구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 운동권이었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저 김수남 총장 앞에 했었던 김진태 검찰총장.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수배돼서 계속 산골로 도망다니면서 절에서 계속 숨어 다녀가지고 스님들하고 많이 알아요. 그런 뭐 그런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운동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실제로 형사 절차를 통해서 겪었던 그 인권 침해, 그 다음에 그 약자들, 서민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세칭 인권 변호사나 그런 인권 운동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검사나 판사를 지원해서 간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를 지원할 때 뭐를 더 많이 갔을까, 운동권들이. 그것도 그냥 생각해보면 판사를 갔을 것 같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군부 독재에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인데. 예,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검사는. 근데 검사를 훨씬 많이 갔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거지. 그것도 있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학생일 때부터 권력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잡는 그 학교 안에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다시 또 이제 권력기관.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닌가? 운동권이 제도권이 되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검찰 안에서 그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다 천병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래고 많이 슬펐어요. 예전에 저 학교 들어가면은 1학년 들어가면은 과거에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그 세미나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서클 만들어서 지하 서클이죠. 비밀 서클에서 이제 그 학습시키고 소위 이념서적 갖다가 학습시키고 뭐 이럴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너는 이 책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그러면 그때까지 배운 저걸로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대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다. 맞잖아.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다. 근데 네가 잘못 배운 우리 교육이 이렇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철학 에세이네 뭐 이걸 그 쭉 읽으라고 하는 건데 그때 나를 그렇게 학습시켰던 사람, 나한테 공산주의를 처음 알려준 사람, 아주 잘 나가는 검사가 됐어요. 누군가요? 지는 알아. 그게 누군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검찰 내부에서 참여정부 때도 그 뭐 검사와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을 상대로 깐죽거렸다거나 그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뭐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기도 상당수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뭐 그 권력에 빌붙었다고 지목받는 검사 중에도 운동권 출신 검사가 있고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그 과도한 대우를 받으면서 출소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박정희 같은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으면 최소한 50세 가까이 돼야지 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대 초반에 그런 비슷한 위치에 가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검찰총장 같은 걸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장관급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출세도 빠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시작도 빠르고 출세도 빠르고 그다음에 40대 중반 정도에 나와가지고 할 게 또 많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하고 어디 가서 공기업 사장하고 대사도 나가고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춘이고. 그러니까 40대부터 지금 70대 후반이 되도록 계속 먹은 거지.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나름 공부를 하고 그런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머리를 쳐들고 뻣뻣하게 나오면은 내가 걱정인데 요렇게 당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보니 다루기 쉬운 거지. 더 쉽게 다룰 수 있구나. 더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걸 체감을 한 거지.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소위 말해서 자리 가지고 그냥 컨트롤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 실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 어디로 갔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심하게 된 계기를 이 준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더래요. 그게 뭔지 아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준위가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검사장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야. 검사장이 검사장이 준위를 준위한테 찾아왔는데 예. 그냥 안 찾아오고 돈다발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준위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거의 무릎 꿇는 자세로 갖다 바치면서 어르신한테 내 얘기를 좀 잘해달라. 내가 아무개인데 그 어르신은 전두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갖다 바치고 근데 이 사람이 준위가 볼 때 기가 막히더래. 그 명색이 야 그때만 해도 정말 그 과거급제했다고 얼마나 진짜 검사를 막 이렇게 할 때입니까. 그 중에서도 검사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정도로 하는구나. 야 권력이 좋긴 좋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 한구석으로는 야 검사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검사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했겠네. 그 이 사람이 이제 그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 검사장이 이제 방을 이렇게 나가는데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또 그 부장검사 한 놈이 부탁으로 또 온 거야. 그 둘이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진짜 민망한 상황이. 마주쳤는데 저도 어떤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박정희 죽고 나서 전두환이 이제 그걸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언제 밝혀진 얘기냐면 나중에 또 김영삼 정권 때 전두환이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확인이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전두환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그 제일 수석 검사가 최동욱 검사 그 다음에 막내 검사가 임수빈 검사 그 비리 수첩 사건으로 못하겠다고 관두고 나온 그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수사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두환 씨 밑에서 그 각종 잔심부름을 하는 그 버틀러, 집사 역할을 하던 군인, 준위가 한 명 이제 와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뻣뻣하고 건방진 자세로 조사를 받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애초에 전두환 장군이 그 사람 표현으로 전두환 장군이 12.12 거사를 성공시키고 나서 뭐를 제일 불안해 했는 줄 아느냐? 어? 당신들은 그때 다 끝내가지고 전두환이 딱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이제 쫙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전두환이 그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불안했을까? DJYS가 불안했을까? 뭘 불안했을까 했더니 전두환이 검사를 제일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민간인으로 돼야 되잖아요. 군복을 벗고. 그러면 이제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검사들이 만약에 그 타고난 어떤 자존심이나 옛날 같으면 뭐 선비의 기계를 앞세워가지고 너네들 쿠데타 불법이다. 그다음에 그 하수인부터 우리가 유법사지 찾아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권력을 잡게 되면 해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리 같은 것들. 예. 그것들을 수사하겠다고 치고 나오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책이 없다. 검사가 법으로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전두환이. 근데 그 대목에서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좀 무식한 거였죠. 그 사람만 하더라도 청와대 경호실 근무를 하면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 뭔가 밑에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우리는 군대에서 명령 복종에 길들여진 사람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만 검사들은 박 대통령이 박정희가 워낙 강력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숙이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박정희보다 약한 내가 잡으면 머리를 쳐들고 덤비기 시작하면 내가 힘들 거다. 이 걱정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될 뿐인 앞에서 근데 거기서 둘이 서로 고개를 탁 돌리면서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군인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별단 사람이 한 뭐 소령이나 중령쯤을 만난 건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군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헛 위세라도 잡는다는 거야. 야 너 웬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나갈 텐데 이렇게 탁 하고 하는 걸 보고 아 저것들은 군인만큼의 자존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진짜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져온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두환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검사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만큼을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이가 그때 딱 얼굴이 환해지더니 딱 무릎을 치면서 야 끝났다 이제. 걱정할 이제 내가 잡았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근데 얘기 이렇게 오픈해도 되나? 근데 아, 서글프네요. 당시에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검사들이 정말 창피했다. 내가 이런 조직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름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를 일종의 이제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오공청산. 이거를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열심히 했대요. 지나가서 보니까 또 도로 망가지더라, 조직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